나이가 90을 넘으니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이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제가 가장 깊이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젊은 날의 무용담이든 혹은 화려한 인맥이든 말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성취를 곧 나 자신으로 여겼습니다. 돈을 벌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건강하면 특별한 사람이며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훌륭한 부모라는 정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남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달콤함을 주지만 결국 사람을 고립시킨다는 것을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자랑을 하면 듣는 이는 곧 나와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질투심이 싹트면 관계는 미묘한 균열을 일으키지요. 저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존경을 받았지만 자신을 과시하던 사람은 어느새 주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감추려는 가면이라는 사실을요. 진짜 단단한 사람은 굳이 떠들지 않아도 삶에서 빛이 흘러나옵니다. 반대로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면은 불안했고 타인의 인정 없이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90년 세월 동안 자랑 때문에 친구를 잃고 가족과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랑이 인연을 끊고 결국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랑이 더 교묘하고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하이라이트만 보게 됩니다. 남들이 올린 화려한 여행지, 고급 음식, 명품, 성공 소식들을 보며 본능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랑은 일상이 되고 비교는 중독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반짝이는 게시물 뒤에는 불안과 고립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젊은 창업가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취를 자랑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피로해져 하나둘 멀어지더군요. 반대로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이들은 처음엔 주목받지 않았지만 결국 주변에 신뢰가 쌓이고 존경이 모였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랑은 벽을 만들고 겸손은 다리를 놓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큰 공사를 따내고 들뜬 마음에 그 성과를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제 주변에 불편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웠던 동지들이 멀어지고 진심으로 저를 응원하는 사람이 드물어졌습니다.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 성취를 자랑하는 순간 다른 이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혹은 부담이 생긴다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자랑이란 결국 나약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신뢰를 얻습니다. 큰 강이 소리 없이 흐르듯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멀리 퍼져나갑니다. 동양 철학에서 공자는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크다고 했고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라 하며 진정한 돈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겸손이 그저 미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단단한 다리임을 뜻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위축시키는가 아니면 평온을 주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자랑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랑은 불안을 달래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평온은 겸손과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자랑의 본능을 이해해야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관계는 가벼워지고 인생은 더 단단해집니다. 돈은 참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부족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인간관계의 판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돈을 굴려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돈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벅찼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오히려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요. 제 지인 중 한 명은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그 인연이 30년 넘게 끊겼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원망을 사고 빌려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돈은 남을 돕고 싶다는 선의조차도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저 역시 60대 시절 목돈을 모으고 괜스레 주변에 알렸다가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그들은 제 사람됨이 아니라 제 지갑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돈을 자랑하면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이 생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속으로는 질투와 시샘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내 행복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돼 큰 돈을 얻은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지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를 둘러싸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다른 세계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순간 관계는 돈의 무게에 눌려버립니다. 진짜 친구가 사라지고 얄팍한 이해관계만 남습니다. 결국 돈은 남에게 보일 때가 아니라 조용히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필요할 때 사회를 위해 쓰일 때 가장 빛납니다. 저는 한때 사업이 잘 될 때마다 이만큼 벌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경고가 울렸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돈은 사람을 살리고 길을 열어주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남기는 수단일 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간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몇몇 기업가들은 수십억을 벌고도 동네 이웃처럼 겸손하게 지냈습니다. 큰 저택보다 소박한 집을 선호했고 값비싼 시계 대신 오래된 손목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조용히 지켜야 하고 자랑이 아닌 관리와 나눔 속에서 더 커진다는 것을요. 그들은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장학재단을 세우고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돈의 참된 쓰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야 생명을 살립니다. 자랑은 물길을 막아 썩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흘려보내면 주변을 적시고 자신에게도 맑은 흐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생겼을 때 자랑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 조용히 흘려보내려 합니다. 가족의 삶을 지탱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를 위해 작은 씨앗을 심는 데 쓰는 것이지요. 저는 돈을 벌 때마다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이 돈이 나를 더 가볍게 하는가 아니면 더 무겁게 하는가? 만약 무겁게 한다면 그건 이미 돈이 아니라 취미였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검소하게 살며 돈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속으로는 두둑한 지갑을 갖고 있더군요. 사람들은 흔히 부자는 화려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자는 소리 없이 사는 법을 압니다. 왜냐고요? 자랑하는 순간 불필요한 시선과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드러내면 사생활이 침해되기 쉽고 보안 위협이나 사기에도 노출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자산보다 습관을 자랑합니다. 검소한 소비 습관, 꾸준한 저축 습관, 그리고 신뢰받는 사람들과의 절제된 교류 말이지요. 저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되지만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다.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과감히 쓰는 지혜를 말합니다. 가족이 필요할 때, 사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미래 세대가 기회를 필요로 할 때 돈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순환하는 돈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세월이 제게 가르쳐준 삶의 진리입니다. 자랑은 돈을 막고 나눔은 돈을 흐르게 합니다. 그러니 돈을 통해 존경을 얻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나눔을 선택하십시오. 돈은 내가 쥐고 있는 동안은 숫자일 뿐이지만
내가 흘려보낸 순간부터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 숲이 될 때 당신의 인생 또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을 뛰어다녀도 끄떡없었고 병원 문턱조차 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 의지가 강하고 생활 습관이 바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한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약 한 번 먹어본 적도 없어. 병원에 갈 일도 없지.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자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그 말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며 저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을 겪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절대로 내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걸요. 유전적 요인, 운, 세월의 흐름이 모두 얽혀 있는 것이 건강입니다. 젊어서는 내가 잘했으라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건강이란 축복이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건강을 자랑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절대 아플 리 없다는 착각 속에서 정기검진을 거르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지요. 제 형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나는 폐가 튼튼하니 걱정 없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폐암 말기에 이르러서야 병을 알게 되었고 너무 늦은 뒤에야 후회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사실은 스스로를 위험에 내모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건강 자랑은 주변에 상처를 줍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저는 한 이웃에게 무심코 나는 약을 먹어본 적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눈물을 훔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제 말이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요. 건강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숨 쉬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자랑 대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감사하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선물이지요. 제가 배운 교훈은 이렇습니다. 건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겨진 것이고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해하지 말고 겸손히 지켜야 합니다. 저는 한창 젊을 때 일을 더 많이 하고 잠을 줄이며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나는 튼튼하니까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몸은 결코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야 했고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결국 제 삶의 길이를 좌우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저는 매일 아침 30분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과음하지 않으며 마음이 답답할 땐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풀어냅니다. 이런 소박한 생활 습관이 결국 긴 세월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아픈 사람들 앞에서 자랑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가능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한 노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건강한 건 운이 좋아서야. 그래서 나는 아픈 이웃을 돕는 게 빚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내 힘만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잠시 허락한 선물일 뿐이지요.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또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십시오. 젊은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몸짱 열풍, 무병장수 콘텐츠가 넘쳐나서 건강이 실력처럼 포장되곤 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실력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조건은 언제든 바뀝니다. 그러니 남보다 튼튼함을 과시하기보다 오늘 숨 쉬고 걷는 것에 감사하고 내일도 그럴 수 있도록 조심하는 데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 동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도 직결됩니다. 제가 쓰러지면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가족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요. 건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로 바라볼 때 비로소 몸은 오래가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자식이 됩니다. 저 역시 사업을 하며 많은 성취를 경험했지만 결국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자식들이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기쁨을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 우리 딸은 좋은 학교 교수다. 그렇게 말하면 제 마음은 뿌듯했지만 정작 자식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아들이 판사가 되자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축하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속으로 비교하며 불편해했고 심지어 그 아들마저도 엄마 제발 그만 좀 말씀해 주세요라며 괴로워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뻐 동네방네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아들이 회사 동료들에게 아버지가 자랑을 많이 하셔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 기쁨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명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정주영으로서 제 삶을 돌아봐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일에 몰두했지만 노년에 이르러 진정한 가치는 결국 가족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업은 실패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성취를 자기 공으로 돌리며 자랑하는 순간 가족의 끈은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자식은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자랑은 그 노력을 가려버립니다. 저는 한 번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챙겨줘서 결국 의사가 됐다고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노력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손자에게는 족쇄가 되고 심지어는 노력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땀과 노력, 그리고 시대와 운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부모가 그것을 자기 공처럼 떠벌리면 자식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의 성공을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쁨이지 과시가 아닙니다. 아이가 잘 되면 네가 참 고맙다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고를 존중하고 묵묵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무용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얼마나 강인했는지,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를 술자리나 가족 모임에서 곧잘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이야기가 제게 뿌듯함이었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루한 소음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주들에게 사업 초기에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밤을 지새웠던 이야기, 외국 바이어와 악착같이 협상하던 순간들을 열정적으로 말했지요. 그런데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이미 멀리 딴 데가 있더군요. 나중에 손주가 친구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만 계속해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즐겁게 떠든 이야기가 아이들에게는 과거에 갇힌 사람의 말로 들렸던 겁니다. 무용담이란 결국 말하는 사람만 즐겁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래서 뭐가 달라지지? 라는 마음으로 멀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젊었을 땐 실패조차도 포장해서 무용담처럼 떠들곤 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직원 수백 명을 거느렸지라며 사업 규모를 강조했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울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니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곱씹더군요. 젊은 시절의 무용담은 그것이 현재와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가 텅 비어 있다면 과거 자랑은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바꿉니다. 사건 실패 깨달음 지금의 적용. 예컨대 그때는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먼저 살피며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이어진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용담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를 나누는 통로여야 합니다. 말하는 이는 교훈을 건네고 듣는 이는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을 교훈으로 바꾸는 순간 과거는 빛바랜 추억이 아니라 현재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지금도 내 삶을 지탱한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귀 기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화려한 성공담보다 그 속에서 길어 올린 성찰에 더 깊이 끌립니다. 사람 나이가 들면 누구를 알았는지, 어떤 유명 인사와 어울렸는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치인, 관료, 기업인 등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젊었을 땐 그 사실이 괜히 자랑스러워서 나는 누구누구와 잘 안다라며 떠벌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 가치를 높여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알겠더군요. 인맥을 자랑하는 건 결국 내 빛이 아닌 남의 빛을 빌려 내 얼굴을 비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90세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 많이 안다고 떠들고 다녔거든. 근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없더라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더라. 그 말은 제 가슴에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인맥은 자랑할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그 화려함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결국 곁에 남는 건 이름 없는 평범한 이웃과 친구들이었지요. 정주영으로서 제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권력자와 유명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 삶을 지탱해 준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땀 흘리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 고생을 함께한 직원들, 묵묵히 믿어준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제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었고 제 인생의 진짜 인맥이었습니다. 인맥 자랑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습니다.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남 이름을 빌려 자기를 드러내는구나. 진정으로 당당한 사람은 인맥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통령부터 동네 구멍가게 주인까지 인연의 폭은 참 넓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제 삶의 황혼에 들었으니 진짜 인맥은 화려한 명함 속에서가 아니라 제 옆에 조용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병상에 누웠을 때 명함 한 장이 저를 구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웃이 가져다 준 따뜻한 국 한 그릇, 오랜 친구가 건넨 짧은 위로의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경험을 나누자면 권력자와 유명인은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권력이 바뀌면 그들의 관심은 금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한 직원, 고향, 친구, 가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단단한 인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인맥은 이름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늘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둘째, 작은 이익 앞에서도 진심을 지키는가. 결국 오래 남는 건 직위나 지위가 아니라 이런 인간성입니다. 사업 파트너를 고를 때도 저는 화려한 학력보다 성실한 태도를 더 믿었습니다. 그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긴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곁에 평생을 함께한 한 사람의 친구가 수백 명의 유명인보다 더 값지다. 여러분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힘들 때도 곁을 지켜주는 그 소박한 사람이 아닙니까? 결국 인생의 끝자리에 남는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품었는가? 그것이 남아 내 삶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을 뽑는 일을 하며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화려한 배경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벌이나 재능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세월이 흐르며 결국 오래 남는 건 성실과 태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많지만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는 큰 위기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먼저 등을 돌리기도 했고 소박한 이웃 청년이 끝까지 남아 밤을 새우며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고를 때 학력이나 말솜씨보다 눈빛을 먼저 보았습니다. 눈빛 속에 책임감과 진심이 담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실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태도는 그 사람의 뿌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90해를 넘기고 나니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한 단어는 감사입니다. 젊을 땐 돈이 생기면 자랑했고 건강하면 자랑했고 자식이 잘 되면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기쁨일 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는 조용하지만 오래 남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저는 한때 성공한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제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뒤돌아보니 그 모든 건 제 힘만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묵묵히 도와준 가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운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 말년에 남는 건 화려한 명함도 재산도 아닙니다. 곁을 지켜준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인맥을 자랑하기보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더 깊은 관계를 가꾸어 가십시오. 자랑은 벽을 만들고 겸손은 다리를 놓습니다. 자랑으로 맺은 인연은 언젠가 떠나지만 감사로 이어진 인연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화가 길어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조용한 사람일수록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삶에서 자연스러운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쌓인 믿음과 존경입니다. 겸손한 자는 평온을 얻고 그 평온이 곧 인생의 가장 큰 부유함이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90해를 살며 수많은 부와 명예,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것은 자랑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돈도, 건강도, 자식도, 인맥도 결국 자랑으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끝까지 지켜낸 건 겸손과 감사, 그리고 묵묵히 버티는 태도였습니다. 미래 세대는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되고 성취를 드러내야 인정받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자랑은 순간의 인정만을 가져올 뿐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겸손과 성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자랑보다 진심 어린 태도와 꾸준함에 더 깊이 끌립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경험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흘려보내야 삽니다.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울타리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재능이 아니라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저는 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젊은 세대에게도 똑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길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랑이 아닌 나눔으로, 비교가 아닌 감사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을 만나며 관찰한 결과 조용히 사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말과 자랑으로 자신을 꾸미는 이는 순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화려함은 빛을 잃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로와 거리를 남깁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처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신뢰가 쌓이고 존경이 깊어집니다. 동양 철학에서 공자는 훈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크다고 했습니다. 노자 역시 큰 그릇은 더디 차고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힘은 겉으로 드러내는 과시가 아니라 조용한 진정성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현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던 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과시적인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지는 듯한 평온을 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싹 트는 것입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삶의 끝자락에서 깨닫는 건 이겁니다. 결국 존경은 내가 스스로 외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자랑으로는 그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겸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사십시오. 말 대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존경은 따라옵니다. 그것이 제가 한 해를 살며 배운 가장 분명한 진리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제가 가장 분명히 본 장면은 겸손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진짜 인연이 모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떠나갑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처음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곁에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자랑은 벽을 만들고 겸손은 다리를 놓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회의와 협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건 자기 공을 떠벌리는 사람일수록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성과가 있어도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태도에서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드러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느냐입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삶에서도 저를 끝까지 지탱해 준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곁에 남은 이들은 제가 자랑으로 맺은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진심으로 대하며 겸손히 쌓아온 인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겸손은 인간관계를 평온하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화가 길어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조용한 사람일수록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삶에서 자연스러운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짜 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랑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겸손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결국 남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쌓인 믿음과 존경입니다. 겸손한 자는 평온을 얻고 그 평온이 곧 인생의 가장 큰 부유함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정받기 위해 자꾸 나를 포장하려 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랑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단단해진다. 자랑은 순간에 불꽃처럼 화려할 수 있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는 은은한 등불처럼 평생을 밝혀줍니다. 여러분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결국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로 평가받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겸손과 성실로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빛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 저는 제 90해의 인생을 돌아보며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돈, 건강, 자식, 젊은 시절의 무용담, 그리고 인맥. 이 5가지는 자랑하는 순간 반드시 화를 불러옵니다. 돈 자랑은 친구를 잃게 하고 건강 자랑은 교만을 낳습니다. 자식 자랑은 가족을 힘들게 하고 무용담은 현재를 초라하게 만들며 인맥 자랑은 결국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랑을 멈추고 겸손을 택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돈은 흘려보내며 사회와 가족을 살리고 건강은 감사 속에 지켜지며 자식은 자랑이 아니라 고마움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은 자랑이 아니라 지혜가 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인맥 대신 진심으로 맺은 네 사람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줍니다. 정주 영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자랑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랑은 순간에 불꽃처럼 화려할 수 있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는 은은한 등불처럼 평생을 밝혀줍니다. 저는 한때 성공할 때마다 내 이름을 크게 외치며 내 공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은 내 힘만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해준 사람들, 묵묵히 곁을 지켜준 가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운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랑을 내려놓고 감사로 바꾸니 인간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멈추고 그 마음을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어 고맙다. 건강하면 오늘 숨 쉬고 걸을 수 있어 고맙다. 자식이 잘 되면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가 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은 남을 불편하게 하지만 감사는 모두를 따뜻하게 합니다. 노년에 이르러 얻은 제 삶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자랑은 인연을 끊고 감사는 인연을 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랑을 내려놓고 감사로 하루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자랑 때문에 후회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사람도 멈추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제가 평생 마음에 새겨온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랑이 아닌 감사와 겸손으로 흘러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 단단해지고 더 존중받으며 더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